산업 전망 및 산업 생태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블록체인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박세열 상무님을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세열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저는 좀 빨리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 제가 한 5가지 측면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블록체인 하면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가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에는 여러 파티들이 참여를 하겠죠. 그 파티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도 해당이 되지만 저희 몸에서 나오는 건강정보 같은 영역들도 하나의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지적재산권,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다이아몬드 같은 유형의 자산을 포함한 영역들이 실질적으로 자산의 영역으로 다 포함을 시키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 네 번째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다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성사되기 위한 조건들을 프로그램으로 자동화시켜 놓은 영역들이 스마트 컨트랙이다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거래인데요. 이 거래는 실질적으로 이제 자산의 라이프 사이클을 의미를 합니다. 자산이 생성이 되고 자산이 이동이 되고 자산이 소멸되는 그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우리는 블록체인에서 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면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명의 자산을 스마트 컨트랙 기반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기술이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이다라고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이 암호화폐에 국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자산들까지의 거래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산업의 혁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4가지 특징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루브넌스라고 해서 이 자산의 추적 과정들, 이력 과정들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돼지고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암호화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영역들뿐만 아니라 그 여러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있는 파티들 간에는 여러 분쟁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송금을 했는데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못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대사 작업들을 통해서 누가 잘못됐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피어투피어로 거래한 기록들을 투명하게 공유를 하기 때문에 바로 누가 잘못됐는지를 찾을 수 있는 컨센서스 신뢰의 기능들을 있다라는 것들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위변조하기 어렵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파이널리티다라고 해서 하나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참여자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 거래는 되돌릴 방법이 없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블록체인이다라고, 그런 5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블록체인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19년도까지를 보더라도 이미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하이퍼레드의 한 14개의 프로젝트들이 매우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리브라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 중에 이제 주제는 뭐가 있었냐라고 보면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또는 퍼미션드냐 퍼미션리스냐, 이런 논쟁들은 계속 얘기가 이제 만들어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퍼미션드인 비즈니스 블록체인 내에서도 토큰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존에는 퍼블릭 같은 경우는 보상형 체계로 이제 토큰 없이는 만들기가 어려웠으나 퍼미션드 같은 비즈니스 블록체인에서는 반드시 토큰이 필요한 영역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큰을 통해서 새로운 생태계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드는 노력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 영역들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영역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이제 셀프 소브린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는 이제 모든 모바일 폰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은행이나 신용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체계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제로 날리지 프루프이라고 하는 영지식 증명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미성년자가 호프집을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호프집 주인에서는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금의 프로세스는 저희가 신분증을 제출을 하게 되면 저의 모든 개인정보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식 증명을 이용을 해서 이 사용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필요한 정보만 확인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한 영역들이 이제 SSI라고 하는 Self Sovereign Identity 모델들로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데이터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라는 측면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블록체인의 온체인에 있을 거냐 아니면 오프체인으로 연동을 해서 솔팅 해시 같은 기법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기존의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대안적인 얘기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블록체인은 디지털입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실물에 있는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으로 올리는 영역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추적을 한다라고 하면 이 돼지고기가 어떤 농장 주인이 키워서 유통이 되어서 가공 처리가 되고 마트에 올 때까지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때 자산의 이동은 돼지고기입니다. 근데 이 돼지고기는 실물이겠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블록체인은 디지털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을 위변조 없이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IoT라든가 센서라든가 엣지 컴퓨팅 같은 기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빠르게 이제 발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크립토 앵커라는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요만한 칩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와인이나 양주 같은 액체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그게 정상인지 정품인지 아닌지를 실시간으로 체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들이 IoT와 연동되어서 이제 블록체인과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까지 현재는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표준화나 스탠다드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하이퍼레저 프로젝트라든가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는 EA 같은 영역들이 있고요. W3C라든가 IEEE 같은 데서는 스펙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탐구가 되고 있는 영역들 중에 하나는 어코드 프로젝트다라고 해서 스마트 시티에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는 영역에 대한 스탠다드를 이제 정의를 하는 영역들까지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셀프 소버린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소버린이라든가 아니면 DIF 같은 컨소시엄들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나오면서 내년도에 가장 각광 받을 영역들이 토큰 텍사노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토큰과 관련된 표준화 작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플랫폼에도 상관없이 이런 토큰의 스탠다드를 활용을 함으로써 다른 플랫폼 간에 연동할 수 있는 체계대로 이제 변화, 발전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왔을까라고 보면 퍼블릭과 이제 프라이빗 진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퍼블릭 진영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ICO 영역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퍼미션드인 프라이빗 진영은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넘는 자산의 영역들을 넓은 관점에서 이제 쳐다보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에서는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을 훨씬 더 스케일링 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도 빠르게 이제 전개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비해 이제 퍼미션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 또는 밸류 체인에 있는 프로세스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만드는 영역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트워크 멤버를 많이 만들고 그 네트워크들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퍼미션드 블록체인에서 토큰 기능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컨셉들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발표한 이제 리브라 같은 영역들도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토큰으로 가고 있고요. 이거는 암호화폐랑은 좀 질적으로 성격들이 약간 틀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이후의 미래는 어떻게 갈 거냐. 이제는 정말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가치들을 교환할 수 있는
생태계 이런 마켓들을 이제 공략하는 것들이 이제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에 상관없이 같이 필요한 장점들을 엮어내는 영역들이 발전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POC나 파일럿 프로젝트를 이제 더 이상 기업들이 이제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은 뭘 할 거냐? 실제적으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프로덕션으로 가서 확대되고 다른 기업들이 참여해서 그 네트워크들을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미래에는 그러한 네트워크들의 거버넌스라든가 표준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모델로 가는 영역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의 블록체인의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실질적인 라이브 네트워크는 한 20개 이상 정도로 이제 조금 확대는 되고 있지만 400개 이상의 이제 네트워크 컨소시엄을 통해서 파일럿이든 라이브든 여러 가지 일들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된다라고 하면 라이브 네트워크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는 이제 기업들 내부들 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최적화시키는 영역들에 이제 관점을 가졌다라고 하면 미래에는 내후년도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크로스 인더스트리 간에 융합을 시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개발을 하는 영역들로 훨씬 더 마켓 시장들이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가장 문제점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블록체인은 협업입니다. 콜라보레이션. 근데 기존의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경쟁 관계였죠. 그런 경쟁 관계에 있었던 기업들이 서로의 프로세스들을 공유하고 또는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콜라보레이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영역들이 가장 큰 챌린지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서로의 데이터들을 쉐어한다라는 측면들이 쉽게 빠르게 이제 진행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시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생태계에 대한 고민들, 이런 챌린지들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영역들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블록체인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점점 라이브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훨씬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가치입니다. 즉 여러 파티들, 여러 기업들이 이제 참여하는 네트워크에는 서로의 베너핏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생태계로 발전이 되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오픈되는 오픈 네트워크로 이제 점점 더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오픈된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중요한 거는 그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모델들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 간의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뿐만 아니라 멤버십,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디파인하고 만들어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산업들 간의 기업들의 프로세스들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표준 같은 영역들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 네 가지 측면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기술들이 가지고 못 가는 보안적인 측면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확장성, 이런 영역들에 대한 기술들이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내년도는 이러한 모델을 가진 기술과 생태계들이 훨씬 더 빠르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버넌스 모델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거버넌스 모델은 워킹 그룹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생태계를 더욱 지속 성장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에 필요한 규제 또는 룰 같은 것들을 디파인하고 만들어서 그거를 훨씬 더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라이브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효과들을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만들어진 이제 호주에 있는 은행들이 만든 라이곤 네트워크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라이곤 네트워크는 이제 뱅크의 개런티, 즉 보증 업무와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페이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한 영역들을 페이퍼리스로 바꾸면서
한 달 걸리는 프로세스들을 일 단위로 줄여갈 수 있음으로써 서로 간의 베너핏들을 만들 수 있는 라이브 네트워크로 좀 발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빈트러스라고 하는 자동차 관련된 생태계, 공급망 체계들을 자동차를 트래킹하고 고객한테 딜리버리까지 가는 이력들을 투명하게 제공을 하는 영역들이 이제 조금은 더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하나 이제 가장 큰 트레이드 렌즈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이제 머스크랑 IBM이 물류무역 쪽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물류무역의 운송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류들을 디지털로 바꾸는 물류무역 플랫폼들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 11월 달에 트레이드 렌즈라고 하는 합작회사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플랫폼을 런치를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는 물류선사 관련된 1위부터 2위, 4, 5, 6위가 이제 이 네트워크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훨씬 더 빠르게 물류와 관련된 모든 트래킹하는 업무들이 한 70% 이상으로 훨씬 더 발전될 뿐만 아니라 그 인도에 있는 이런 나바셰바라고 하는 가장 큰 항구인데요. 여기서는 수익과 관련된 영역들을 프로세스화 시키면서 이 트레이드 렌즈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한 2조 원 정도를 이제 절감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할 정도로 빠르게 물류 시장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생태계들만 변화할 것이냐? 이제는 2020년도가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토큰 기반의 새로운 생태계 모델들을 디벨롭하게 되는데, 이거는 순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지역 화폐 같은 영역들이 이제 이런 순환 경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하나는 이제 미국에 있는 플라스틱 뱅크가 IT 국가나 이런 필리핀, 인도네시아, 발리 같은 저개발도상국 국가에 해양에 오염되고 있는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오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맨 처음에 현금을 줬었습니다. 근데 현금을 주다 보니까 도난에 대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펙트럼을 놓고 봤더니 최소 60% 이상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더라.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역을 한번 지나가시게 되면 홈리스인 분들도 누워서 이제 핸드폰을 다 보고 계실 정도로 모두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데, 도난을 당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토큰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큰을 가지고 뭘 하느냐? 교육비 납부 또는 보험료, 생활필수물 구입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순환적인 생태계들을 만드는데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도네시아의 발리라든가 필리핀 등지로 빠르게 확산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생태계들도 변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모든 산업의 블록체인을 가지고 빠르게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가지고 이미 POC나 파일럿뿐만 아니라 라이브 네트워크로 가는 움직임들이 매우 많이 포착이 되는 한 해가 내년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 블록체인이 단순히 암호화폐에 국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 용도로 매우 빠르게 변화 발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헬스 산업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중에 하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아웃컴 베이스드 페이먼트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저희는 바로 페이먼트를 하게 되겠죠. 그 진료에 대해서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진료에 대한 지불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훈 네트워크이다라고 해서 헬스 유틸리티 네트워크이다라는 여러 병원들이나 보험사들이 모여서 만든 네트워크 속에서 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진찰을 받게 되면 그 결과가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저 진료에 대한 결과가 좋아졌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좋아졌을 때 실제적으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병원이나 의사들한테 페이먼트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모델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변화할 정도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개발을 하는 영역들도 매우 빠르게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글로벌에 있는 네트워크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라고 보면, 미주 시장 쪽은 아무래도 이제 물류무역이라든가 아니면 KYC 같은
아이덴티티들을 은행들 간에 공유하는 영역들, 즉 예를 들면 제가 6개 은행들을 거래를 하는데요. 매년 하는 것들이 이제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나머지 5개 은행에 대해서 타인공인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에 있는 6개, 7개 은행은 모여서 하나의 은행의 신원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 나머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등록 절차 없이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신원 인증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키는 영역들로도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슈런스라든가 헬스 같은 산업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이제 KYC와 관련된 영역들, 신한 확인과 관련된 영역들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유럽 같은 데서는 물류무역과 관련된 영역들이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생태계들이 변화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블록체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 기술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태계를 어떻게 잘 만들고 거버닝을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더라도 이게 발빠르게 여러 참여자들이 모여지고 그들의 프로세스들 또는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과정들이 절대적인 시간들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엔 너무 경쟁 관계에 있었던 기업들이 서로 이제 콜래보레이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영역들이 익숙하지 않은 영역들로 나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럼 어떻게 갈 거냐? 결국은 플랫폼 기반의 생태계 플레이로 가야만이 서로가 베너핏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의 혁신들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라고 보면 기존의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정보를 공유를 했지만 이제 블록체인은 다양한 생태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아이덴티티들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 즉 아까 말씀드린 셀프 서버링 아이덴티티라든가 은행들 간의 고객들의 신원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 또는 정부 기관들이 발행하는 그 디지털 신원 인증서 같은 영역들로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양한 자산들을 추적을 하는 것들, 돼지고기를 추적을 하거나 아니면 망고가 멕시코로부터 이제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망고들을 역추적해 나가면서 리콜 과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로 이제 더욱더 빨리 발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이 암호화폐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국제들 간의 송금 같은 영역들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들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양한 자산들, 가치 있는 자산들을 토큰화시켜서 그러한 영역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오픈 마켓들이 내년도에는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서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빠르게 연결되는 영역으로 발전되는 것들이 제2의 차세대 인터넷이다라고 부르는 블록체인의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블록체인이 현재 하나의 생태계에서 머무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터넷에 통해서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을 통해서 생태계들 간에 연동시키는 영역으로 훨씬 더 빠르게 변화 발전할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식품을 제가 이제 멕시코로부터 수입을 해온다라고 하면 멕시코 내에서는 이제 망고와 관련된 식품들을 추적이 당연히 잘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물류를 통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물류와 관련된 네트워크들이랑 연동이 되어서 물류로 이동되는 망고들을 투명하게 추적할 뿐만 아니라 내륙에 왔을 때도 내륙의 이러한 식품 추적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 이동이 있어야 되겠죠. 돈의 이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은 이제 외국환 송금, 무역 결제 시스템들을 통해서 연동되는 이제 이러한 모델들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모델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블록체인의 미래상들이 지금은
검증적으로 이제 점점 발전되고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시범적인 모델들이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발전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결국은 블록체인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덕트. 왜냐하면 돼지고기가 됐든 망고가 됐든 다양한 프로덕트들이 이동이 되겠죠. 근데 프로덕트가 이동이 될 때 뭐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발생이 됩니다. 어느 위치에서. 그러면 그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그런 데이터가 신뢰 있는 데이터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고요. 근데 데이터까지 이동이 되면 결국은 돈이 또 오가야 되겠죠. 물건을 받게 되면. 결국은 그거는 가치가 될 것입니다. 밸류. 그 가치가 반드시 돈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의 밸류가 되어서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블록체인이 훨씬 빠르게 변할 것이다 라고 보면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외국으로부터 이제 뭔가 물건을 수입을 해온다라고 하면 물류와 관련돼서는 트레이드 렌즈 같은 물류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이동이 되고요. 그게 내륙에 왔을 때도 이제 이동이 되는 것들을 트래킹할 뿐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돈의 이동, 가치의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제2의 차세대 인터넷인 블록체인의 미래가 이렇게 발전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오래돼서 좀 빨리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블록체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암호화폐 같은 가상화폐에 국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 즉 가치 있는 자산들이 이동이 되고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AI나 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게 되고 또는 이런 실물들을 IoT나 센서 이런 엣지 컴퓨팅 기술들이랑 융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블록체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블록체인을 본다라고 하면 이 블록체인의 미래는 훨씬 더 밝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생태계적인 측면 또는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들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을 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중요한 한 해가 내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청을 해줘서 감사드립니다.